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은 늘 인사드리던 김선희 아나운서, 우리 안방 마님의 네. 부재 이슈로 인해서 예은 씨와 제가 스튜디오를 한번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일이었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진검 다리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예은 씨 어떻게 네. 보낼 생각이에요? 저요? 저는 뭐니 해도 잘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데 놀러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일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휴식을 좀 충분히 즐기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잠이잖아요.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충분히 좀 잠을 자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자는 동안 신체 대부분의 기관도 활동을 줄이면서 다음 날을 준비한다고 하죠. 우리 예은 씨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1분 1초도 쉬지 않는 우리 몸속에 아주 귀한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심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될 이 심장을 위협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치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기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입니다. 저는 대구의료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자기소개하시면서 살짝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고혈압을 검색하면 과장님, 소리 없는 살인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별 증상은 없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리 없는 살인자, 이거 아주 적절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에는. 네. 이제 이 고혈압이란 게 사실은 이 혈압 자체가 높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혈압이 높으면은 그 증상은 별로 없지만은 혈관에 이제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특히 이제 우리 몸에 혈관이 많은 그 장기가 뇌, 심장, 콩팥 이런 중요 장기들이 전부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이 이제 손상을 쉽게 받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이 큰 병을 앓거나 이제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심장이 이제 좀 커지거나 이래서 심부전증에 빠질 수 있고 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신부전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이 대동맥 박리 같은 것도 그 대부분 이 고혈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혈압이 있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볼 때 한 사망률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잘 모르셨죠? 네. 처음 듣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혈압의 그 기준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준이 된 이유가 그 옛날 과거 연구에서 혈압을 115에서 75를 기준으로 이제 그 위험도를 1로 잡을 때 네. 그 20 올라갈 때마다 20mm 머큐리 올라갈 때마다 2배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이 수축기압이 175다. 이런 사람은 115인 사람에 비해서 8배 정도 그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이거는 이미 연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고혈압 자체가 이게 왜 생기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가족력이나 유전도 혹시 영향을 미칩니까? 네, 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정확하게 밝히면 아마 노벨상을 탈 겁니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혈압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병에 1차성 이렇게 병명을 붙이는 건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 95% 정도까지 이제 해당하는데 대부분 고혈압이 이제 여기에 소속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혈압 그런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가족력도 많고 또 이제 고령이고 또 비만인 사람도 많고 또 평소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흡연, 뭐 이런 술 많이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혈압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증가되는 이유는 이 인구의 고령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비만 때문에 많이 생기지만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자꾸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고혈압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은 약 한 50% 이상의 인구에서 그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60대가 가면은 거의 이제 여자에서 그동안 여자는 조금 발병률이 젊을 때는 적었는데 네. 이제 남성보다 이제 훨씬 고혈압 확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건 과거에 비해서 운동도 조금 덜하고, 그 이제 옛날에는 생활 속에서 운동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걷기도 많이 걷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식생활이 좋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고 또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원인이 돼서 이제 그런 비만이 자꾸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30, 40대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짜게 먹는 겁니다. 예. 가령 집안에서 할머니가 짜게 잡수면은 그 밑에 아들, 손자들 다 다 짜게 짜게 먹죠. 먹게 되는 유전되듯이. 경우가 많죠. 예. 그건 유전이라기보다 어느 한 분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그 국내 통계를 보면 한 10g 정도의 소금을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매일. 근데 이제 그걸 6g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 노력이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하겠죠. 네. 이런 짜게 먹으면은 그 혈관의 저항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혈액량도 증가되고, 이런 이유로 이제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짚어주신 원인 들으면서 계속 뜨끔뜨끔합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차를 몰면서 거의 운동을 안 하는 편이고 어제 저녁에도 짜게 먹고 이런 잤거든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가족력,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고혈압이 대부분인데 네. 특히나 또 특정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2차성 고혈압. 2차성 하는 것은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고혈압이죠. 그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건 고용량의 이제 혈압약에도 혈압이 반응이 잘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질병에 속하는 것이 이제 신장 질환, 네. 그 신부전증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 신장에 그 공급을 해주는 신장 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맥이 젊은 사람들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분비 질환, 네. 특히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콩팥 위에 조그만한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혈압을 올리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종양이 생긴다거나, 또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임신하고 관계되는, 요즘은 또 특히 임신하는 나이가 늦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서 좀 비만과도 관계됩니다만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혈압과 관계되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그 혈압 관리를 위해서 집에 가정용 혈압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많죠.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올바르게 혈압 관리를 그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혈압을 재보면은 뭐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잘 측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런 혈압계를 하나 구하도록 꼭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혈압을 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 혈압 측정 5분 전까지 5분 전에 안정을 청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하다가 쫓아와서 혈압을 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좀 릴렉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또 혈압 재는 환경이 이제 또 중요한데 그 좀 조용한 뭐 이렇게 뭐 음악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그 흡연, 알코올, 카페인, 커피 이런 것을 좀 금하고 하는 네. 것이 혈압의 영향을 좀 적게 주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측정 시에는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혈압이 좀 올라가요. 예. 그 한번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말 안 하는 거요? 예. 그 기다리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숫자도 보지 마라 그럽니다. 아, 진짜요? 혈압의 숫자를 그거 보는 순간 환자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아, 맞아요. 그런 아, 것에 궁금해서 있어요. 보게 명사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혈압 재기 전에 이제 반드시 네. 뭐 소변을 본다거나 뭐 이런 좀 조치를 하고 나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 자세가 이제 중요한데 몸은 이렇게 이 의자에 딱 기대서 등을 딱 기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식탁 테이블 정도에서 이 혈압계를 놓고 측정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놓고 아까 이 측정하고자 하는 팔을 이제 네. 맨살에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옷이 두껍기 때문에 네. 적당한 혈압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 혈압을 집에서 잴 때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가 제일 낮을 걸로 생각하고, 근데 네. 그건 잘못된 그래요? 생각입니다. 오. 눈 뜨면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기 때문에 혈압이 팍 솟구쳐요. 굉장히. 다시 감아야겠군요. 일어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루를 어떻게 사나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기상 후에 약 1시간 내에 식전에 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소변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걸 조치를 좀 취하고 재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잴 때는 약 복용 전에 재시는 게 좋고, 이제 저녁 혈압은 보통 가정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 재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저녁에는 취침 전에 모든 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재시는 게 굉장히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올바르게 혈압 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요. 제가 아는 분이 고혈압인데 집에서 혈압을 재면 그렇게 정상이래요. 근데 꼭 병원만 가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온다는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긴장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네. 이제 병원에서 이게 병명으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재서 높은데 집에서는 괜찮은 분. 이걸 이제 배기고혈압. 배기하는 것은 의사들이 있는 가운, 흰 가운. 그걸 이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원래 혈압은 정상인데 병원에 오면 좀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또 뭐 저도 이 방송 처음 나오면 좀 긴장되듯이 병원에 처음 와가 이렇게 혈압 재려면 긴장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약 17% 정도가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배기고혈압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별로 뭐 이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런 분도 네. 그렇게 뭐 약을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가면 고혈압. 마스크드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병원에서는 잘 괜찮아요. 네. 근데 집에서 재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완전 반대네요. 반대예요. 이런 분들이 훨씬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후가 안 좋고, 또 이 어떤 뭐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 질환의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약 한 35% 정도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24시간 이제 활동 혈압하는 게 있거든요. 혈압계를 몸에 차고 혈압계가 낮에는 한 20분, 밤에 잘 때는 한 30분 간격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혈압을 재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실제 혈압이 어떤지 그 패턴을 보는 게 굉장히 이런 분들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병원에 가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혈압을 잴 때 늘 고민됩니다. 뭐예요? 왼팔을 넣어야 될지, 오른팔을 넣어야 될지. 와, 이거 저도 양쪽 고민돼요. 팔의 수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과연 어느 팔의 수치가 맞는 거예요? 대체로 병원에 가면은 혈압계가 오른팔만 넣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혈압계가 많죠. 그건 조금 비싼 혈압계인데, 네. 가정 혈압계는 뭐 왼팔, 오른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외래볼 때 쓰는 건 양팔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팔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네. 이제 높은 쪽 혈압을 이제 앞으로 이쪽이 혈압을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정상적으로도 한 10에서 15mm 머큐리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건 혈관의 구조적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좌측 우측이. 또 오른손
많이 쓰시는 오른손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른손이 이제 혈압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집에서 양쪽을 다 측정해 보시고 그 중에 높은 쪽을 계속 측정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 이상 또 20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건 어느 혈관이 막힌 겁니다. 낮은 쪽의 혈관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진단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그때 이게 다 다르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다르게 나온다고 막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한마디로 이제 건강에 문제는 없고요. 네. 병원에 와서도 혈압계가 2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곳에 재고 이곳에 재고 그 2개의 쪽지를 들고 와서 이게 왜 다르냐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혈압은 아까 우리가 혈압 측정할 때 이제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 잰 혈압을 이제 우리가 원래 그 혈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단을 2층에 병원이 있는데 쫓아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혈압계가 비어서 바로 잽니다. 그럼 백발백중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 어떤 운동이나 요게 한 상태에서 이제 높아진 혈압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사람마다 이제 그 좀 감정의 기복이 뭐 매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그 때문에 뭐 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변동이 너무 큰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 혈압,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 있는 게 집에서 측정하면 아무래도 병원보다 좀 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저혈압도 궁금한데요. 고혈압도 위험할 수 있지만 또 혈압이 너무 낮은 저혈압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혈압은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정말요? 실제로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아무 증상 없는 저혈압은 오히려 좋아요. 왜냐? 우리가 혈압이 150이라는 건 그 힘이 혈관에 150이라는 힘이 계속 가해지는 거거든요. 네.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한 10만 번 뛰거든요. 하루에 10만 번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10만 번 계속 150이라는 힘이 가해지는 거하고 가령 저혈압을 해도 한 1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100이라는 힘이 계속 10만 번 가해지는 거하고 혈관 손상이 어느 쪽이 적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지는 것 같아요. 혈압이 낮을수록 좋죠. 네. 근데 단 이제 어떤 그 저혈압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혈압 치료를 하다 보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 잘 생기는데 갑자기 일어날 때 막 어지럽고 이런 네.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혈압 조절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심스럽게 일어날 때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외에는 이 저혈압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고혈압 이제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 주변에 보면 뭐 저녁에 먹어야 된다, 혹은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경우가 나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시간요법이라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24시간 혈압을 측정하거나 가정 혈압을 측정해서 이제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에 약을 드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효는 먹고 나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때 아주 피크를 최고치 이루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혈압을 잡으려면은 저녁에 약을 한 번 더 먹게 하거나 또는 아침에 드시던 약을 전부 저녁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혈압이 또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아침 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아침 혈압이 높으면은 이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절을 할 겸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연세가 있고 또 다른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고혈압 약까지 복용해야 된다며 하면 더 예민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일단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복용하는 약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보는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한 70세쯤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정형외과도 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소화기 내과도 다니고 이래서 또 한 번은 제가 약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몇 가지를 하루에 드시더라고요. 예. 어머나. 그래서 이건 약이 너무 많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이 고혈압 약이죠. 이건 뭐 장기적으로 뭘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약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약도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주니까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조심해야 될 약이 그 관절통이나 관절염 때문에 네. 그 잡수는 그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요. 네. 그거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드세요. 허리도 아프고 해서. 근데 그런 소염 진통제는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약들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그 약 때문에 이 부종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심부전증,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 전을 무조건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 카메라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 놓고 의사가 다른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때는 꼭 이 약을 먹고 있다. 아. 물론 고혈압 약도 다 포함했어요. 그래야 이런 약의 중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의료 사태가 뭐 크지만 이 병원 쇼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여러 질병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가고 있는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과장님. 네. 고혈압 약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다. 그렇다고 약을 또 끊을 수도 없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낭설이고, 그 약은 약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약 설명서를 이렇게 보실 기회가 많을 건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거는 한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어떤 거는 뭐 수십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온갖 부작용이 다 있는데, 이 혈압약하고 관계되는 부작용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약 중에 이제 마른 기침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통, 설사, 또 뭐 머리 아픈 거,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혈압약을 쓰면서 좀 가벼운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을 좀 바꾸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어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약 부작용이 생겼다고 약을 끊어버리면은 그건 좀 더 낭패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고혈압 환자가 약 먹는 시기를 좀 미루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건 벌써 다른 연구에서도 그 혈압을 일찍 이렇게 정상화할수록 오래 산다는 질병, 그 심장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없이 오래 산다는 그런 그 연구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은 그 약을 먹으면은 한 번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관념에 살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또 이상한 뭐 식품 같은 걸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식품을 끊고 약을 드시라. 여기가 요 작은 거 하나면 혈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왜 그 쓸데없이 식품을 이렇게 오래 드시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또 그 약을 일찍 드실수록 오래 사실 수 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뭐 이렇게 아주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거와 더불어 이제 생활요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생활요법에서 체중을
제일 제가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 10kg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감량을 해주면은 한 10 정도의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고혈압 환자들은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생활 습관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기식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